금요일장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됐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화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이 PC 그리고 이어서 소비자 심리 지표까지 이런 매크로 지표들은 다행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덜어냈다는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주요 이슈들 그리고 이어서 3대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3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존스만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후에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된 건데 이 미중 간의 통상 합의죠. 이른바 이 제네바 합의가 파행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이 3대 지수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중국 측에서 이 합의를 위반했다라면서 비판을 하자 이어서 중국 대사관 쪽이 즉각적으로 응수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중 추가 제재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이 나스닥은 한때 1%까지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다행히도 이 PCE와 또 소비자 심리지수 등 주요 매크로 지표가 이 물가 불안감을 좀 덜어냈고요. 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보합권까지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그 이후에 철강 관련 관세 이슈들은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이슈 머스노우 5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히트맵을 통해서 이 특징주 그리고 특징 섹터의 움직임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체로 이렇게 AI를 포함한 반도체주들 쪽에서 조정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이 미중 갈등의 타겟이죠. 이날 역시나 약 3%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고요. 이 중국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칩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화웨이 칩을 대신해서 구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이렇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만나보도록 할까요? M7 중에서는 단연히 이 테슬라가 3% 이상 낙폭이 가장 컸었는데요. 이날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과의 이 고별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CEO 리스크와 더불어서 중국 관련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렇게까지 강한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이 CEO 리스크 어떤 리스크였는지 잠시 후에 머스노우 5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애플은 다행히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요. 다행히도 4월 중국으로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월에 비해서는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약간이나마 증가했다는 소식이 호재거리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팔란티어가 굉장히 강하게 7%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에 팔란티어를 활용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주가에 강한 상승 탄력이 더해졌고요. 일라일릴리의 경우에는 이 사이트원 테라퓨틱스 인수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2%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항공의 경우에는 이날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재료가 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밤사이에 뉴욕 증시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지금 이 뉴욕 현장 분위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이 미국 긴장감이 다시 한번 중국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럽 측에서도 현재 보복 이슈를 밝혔고요. 계속해서 이 미국과 중국이 너가 먼저 잘못이다, 아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이다 이렇게 약간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이슈 어디에서 가장 먼저 불거진 걸까요? 네, 한마디로 트럼프 관세는 다시 불확실성 증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네바에서 맺은 합의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며 다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무엇을 위반했는지는 구체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참모들의 발언을 통해 유추가 가능한데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CNBC와 인터뷰에서 히토류 광물과 같은 핵심 자원 관련 이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하면서 히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공급을 늦추거나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등 핵심 원료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상당한 아킬레스인 검을
아킬레스건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휘토류 수출 제한을 풀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 내 수출 업체들 역시 미국 바이어에게 판매가 가능한지를 정부로부터 명확히 전달받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딱 한 번 시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번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양국의 긴장이 더욱 커질 것이냐,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트럼프 관세에 대한 법원 제동 역시 큰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일단 항소법원은 1심에 대한 효력을 6월 초까지 일시 중단해놨는데요. 최종 2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만약 제동이 걸린다면 백악관이 다른 수단을 통해 국가별 관세 정책을 다시 추진할지 아니면 품목별 관세를 강화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중국과의 이슈들, 그간의 협상이 언론에 나왔던 것과는 약간은 좀 다르게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어떤 반증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는 그래도 잘 봉합이 된 듯하게, 마무리가 된 듯하게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갑자기 US 스틸 관련 인수 행사에서 이제 50%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높이겠다 폭탄 발언을 던졌죠. 갑자기 나온 그런 맥락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좀 여기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네, 같은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의 US 스틸 공장에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왜 25%가 아니라 50%일까? 아직 명확한 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 수준으로는 허점이 있었다. 즉, 이 정도 관세로는 US 스틸 등 미국 철강 업체들이 되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으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50%로 올리면 더는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을 했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이 약했다는 점을 빚고자 이에 홧김에 관세율을 높였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무역 정책을 둘러싸고 결국 꽁무니를 뺀다는 조롱의 신종어 타코가 흑산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강경 대응으로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50% 관세는 사실상 외국산 철강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우리 한국 철강 업계는 전체 수출량의 약 13%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철강을 팔 수 없다는 얘기죠.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조치조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에 각국도 이제 협조보다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미국 소비에도 적신호가 잇따라서 좀 켜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고용 보고서 걱정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소비가 고용 지표에 미칠 영향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미국의 소비가 점점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에서 소비자 지출은 1분기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발표된 소포치 1.8% 대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더욱 빨리 둔화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용마저 빨리 악화된다면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5월 비농업 일자리는 12만 5천 개의 신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4월에 17만 7천 개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죠. 실업률은 4.2%로 유지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고용이 심하게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둔화되는 속도죠. 예상보다 더 빨리 둔화된다면 다시 경기 둔화, 나아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악재가도 될 수 있으니 고용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건 물가 그 자체보다도 이제 소프트 데이터 같은 소비 심리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고용 같은 그런 하드 데이터였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김상윤 이데일리 특파원과 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이 간밤 특징주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 저희 이주혜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이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종목과 업황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함께 보시죠. 먼저 주요 기술주입니다.
네, 테슬라가 3%대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로보택시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의 이 경영에 집중하겠다, 전념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이고요. 한 달간에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있었던 이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추입니다. 전일장에서는 3%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AI를 자동화시켜서 제품의 위험성을 평가하겠다라는 메타 측의 소식이 나왔고요. 또한 VR 관련해서 또 AR 관련해서 이 웨어러블 기기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할 계획일 것인데 여기에 8년 만에 제외를 했습니다. 안두릴이라는 기업의 CEO죠. 팔머 럭키와 재회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미 군용 장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0.38%로 상승으로 버텨줬습니다. 알파벳 보겠습니다.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0.07%의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에 대한 법원의 이 불법이라는 위반 혐의에 대한 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파벳 쪽에서는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0.07%의 약세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들 볼 텐데요. 일단 우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만약 출시를 한다면 우버 측의 점유율이 잠식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0.17%의 약세권에서 악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리제네론 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죠. 이 치료제 임상이 실패하면서 그에 따른 여파로 19%의 하락을 나타냈고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같은 경우에 8%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된 것인데요. 이 도요타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연초 이후로 주가가 지금까지 9%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투자자들이 이 고점으로 인식하고 관망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0.03%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유통업체 알디를 상대로 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주가는 마감가는 0.03%의 상승이었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고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신발 브랜드죠. 슈카니발 같은 경우에 4%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기존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급화를 겨냥하지 않고 기존 가족 단위 중심으로 브랜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급화를 겨냥해서 브랜드를 확장하겠다,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4%의 상당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트래블러스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 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그 모멘텀은 배당에 있었습니다. 19년 연속해서 배당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상당히 많은 안정을 기업 하나로 하는 안정 기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현재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투자증권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분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날은 0.59%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올 한 해만 해도 주가가 약 20% 가까이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의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